안녕하세요. 제가 1부에 이어서 사회를 맡게 된 한전 인사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윤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19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각각 입사하신 신입사원들을 모시고서 한번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신입사원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19년도 하반기에 입사한 송변전 직군 차혜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년도 상반기에 입사한 사무직군 전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 때는 아니었는데 요새 신입사원들은 얼굴을 보고 뽑나 봐요. 너무 미남 미녀분들이 나와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제가 요 1부랑 방식은 비슷하게 하는데 신입사원분들한테 궁금하신 것들 실시간 채팅으로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그 신입사원들이 몇 점 커트를 준비했는지 그런 것도 다 설명을 드리니까요. 그런 질문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사전에 입수된 질문들 몇 개 한번 답변을 드리면서 실시간 채팅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은 입사 후 부서별로 어떤 업무를 하나요? 또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먼저 사무직군인 저희 전영진 대리님께서 먼저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사무직군 같은 경우 저와 같이 사업소로 오게 되시면 크게 영업, 요금, 수금, 그리고 총무, 또 흔히 태양광이라고 불리는 PPA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업무들은 크게 보았을 때 하나의 유기체처럼 얽혀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 협업이 굉장히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협동심이나 배려심이 굉장히 필요되는 역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정기직으로 입사하신 차혜원 대리님께서 한번 답변을. 우선 정기직으로 입사를 하면 송변전과 배전 중에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송변전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 송변전은 송전과 변전으로 나뉩니다. 일단은 송전은 154kV 이상의 송전솔로나 철탑, 지중솔로를 이제 유지 보수하고 있고, 변전 같은 경우에는 변전소에서 교대 근무도 할 수 있고, 변전소에 있는 그 설비들을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역량은 이제 아무래도 큰 전압의 설비를 이제 유지 보수하다 보니까 꼼꼼한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차혜원 대리님께서는 여자이신데 이제 정기 직군으로 입사를 하셨잖아요. 네. 혹시 그런 거 입사하실 때 어려움이나 그런 게 있으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예전에는 송변전 직군에 여자가 별로 없는 편이었는데 요새는 아무래도 한 부서에 한 3명 정도는 최소 3명 정도는 여자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도 걱정 말고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요 정도로 첫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띄워주시면서 네, 서류 전형, 면접 전형 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인가요? 네, 이게 사실은 전형이 완전 다른 전형인데 서류 전형하고 면접 전형 요거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서류 전형 커트 몇 점 정도였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요번에는 반대로 차혜원 대리님께서 한번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일 한전에서 서류 전형에서 중요한 거는 자격증으로 서류 점수 컷을 맞추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일단은 토익 830점, 전기기사, 한국어, 한국사 정도 수필 가지고 있었고 추가로 이제 한전 인터넷 가점을 들고 있어가지고 대략 120 정도의 점수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제가 지원을 했을 때는 아마 120 정도는 다 통과를 하는 상태여가지고 그때는 무난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무직군이신 대리님께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토익은 900점대, 오픽 자격증, 한국사 1급, 커말 1급 이렇게 해서 대략 117점, 112점 네, 이 정도의 가점으로 통과를 했었던 것 같고요.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이 서류 전형 자체가 자소서를 심사하기보다는 제일 첫 번째로 이 정량적인 자격증 가점을 따라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채용 공고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어떤 자격증을 빨리 따고 어떤 거를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파악하시는 게 취준생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중간에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을 계속 주시는데 그거 한번 질문 하나 또 띄워보고서 답변 드리고서 한번 진행을 좀 해볼게요. 배전 말고 송변전을 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사무직에 해당은 되는 내용은 아니네요.
해당되시는 대리님께서 한번 답해 네, 주시면 좋을 것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배전을 가면 이제 직접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민원 업무가 좀 많다 보니까 배전보다 송변전을 택했었는데 지금 막상 송변전에서 민원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뭐 송변전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질문들 계속 올려주시는 게 ICT 직구는 왜 없냐, 배전 직구는 왜 없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게 화면에도 안 담길 정도로 사람들을 많이 불러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질문 사항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채용 홈페이지에 질의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니까요. 그렇게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사무직 관련해가지고 지금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사무직 직무 면접 시 면접 유형, 인문사회, 상경 법정별, 대비법과 질문들이 궁금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 때 인문사회를 선택을 했었는데요. 인문사회 같은 경우 제 선배나 후배 그리고 제 동기들을 많이 물어봤을 때 그 질문의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일반적 시사 문제도 나오고 또 저희 회사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이를 위해서는 뭐 신문을 평소에 탐독하시거나 저희 회사 홈페이지 올라오셔서 저희 회사가 어느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 인문사회 면접 준비하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상경이나 법정 같은 경우는 물어봤을 때 일반적인 기본서 수준에서 나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본서 수준으로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문제없이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4번에 대한 질문은 아까 신입사원분들이 다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5번 질문을 한번 먼저 넘어가 볼게요. 네, 5번 질문은 지금 계속 채팅으로 알려주시는 건데 NCS 필기시험 준비 방법이 궁금합니다. 요거는 늘 채용 설명회 하면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신입사원들이 가장 가까운 데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차장님부터. 일단 한전 NCS 같은 경우에는 다른 NCS 기업의 다른 NCS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준비를 조금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맨 처음 문제를 보고 3초 안에 이 문제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지 못 푸는 문제인지를 조금 판단했습니다. 조금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바로 이렇게 풀었고요. 이제 만약에 조금 어렵다 싶으면 조금 세모나 X표를 치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를 다 보고 난 후에 이제 쉬운 문제는 다 푼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모나 X표 문제를 차례대로 풀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무직군이신 대님께서. 네, 이 NCS가 모든 취준생분들한테 정말 힘든 부분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저 또한 점수가 늘지 않아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전공시험과 달리 시간을 아무리 투자해도 NCS가 오르지 않는 기분을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스터디를 통해서 많이 극복을 했습니다. 이 제한된 시간을 걸어놓고 제한된 인원들끼리 압박된 상황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행위 자체가 추후에 저희가 시험장에 가서 시험 볼 때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을 하는 듯이 저는 느낌을 받았고 또한 스터디가 끝나고 몇 개를 풀었고 몇 개를 맞았는지를 공유하고 또 어떤 식으로 신박하게 풀었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자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실시간 올라오는 질문 중에 차혜원 대리님이 인턴 어디서 하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이제 송변전에 관련해서 지금 뭐 저는 이제 인턴을 했었는데 서울에서 배전에서 인턴을 했고요. 근데 이제 입사는 송변전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뭐 배전도 하고 이제 인턴 했을 때 어떤 배전에서 업무를 하셨었는데 그게 이제 면접에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됐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인턴 했을 때는 주로 이제 대부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인턴이. 그래가지고 뭐 이제 직원분들이 주시는 사진 정리나 파일철 정리, 뭐 스캔 같은 거를 주로 하고요. 이제 면접에서도 인턴 때 뭐 했냐고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좀 답변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입사할 때 당시에 저도 인턴을 했었는데 인턴 하면서 저는 이제 사무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기술부서에서 또 인턴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배전에 대해 NDS 도면을 본다든지 그런 것도 이제 직원분들이 좀 업무를 주셔가지고 한전이라는 회사가 뭘 하는지 조금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인턴 했던 경험이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 요거에 대해서는 뭐 인턴은 여기까지만 좀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면접 시 전공 질문 답변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요거는 사무직군이신 전영진 대리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사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들 답변하기 준비하기가 되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전공 질문은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같이 인문사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신문을 계속 아침마다 읽었고 또한 저희 회사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경이나 법정은 기본서를 이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준비하시다 보면 전공 준비도 하시게 되시는데 그 과정에서 얻는 지식들 정도로 이렇게 매우 깊은 수준으로는 나오지는 않는다고 걱정을 크게 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전기 쪽에서 어떻게 준비해요? 전기직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원리나 그 정의 같은 문제가 주로 나오고요. 이를 답변했을 때 또 그에 대한 꼬리 질문은 형식으로 나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자소서에 교육 사항에 이제 그 들었던 과목을 적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예를 들어 전기기계를 들었고 그 세부 사항으로 유도전동기의 원리나 구조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그걸 이제 면접관들이 보시고 유도전동기의 구조가 무엇이냐, 원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답변을 주시고 있고 이제 그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여기 채팅창에 하나 왔었는데 기사 없이도 합격하신 분들이 많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주변에 입사 동기하신 동기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어떠셨는지 전기직군. 제 동기들은 대부분 다 기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었구나. 그게 이제 기사를 가지고 있고 없고 유무로 되는 게 아니라 자격증이라는 건 점수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점수 커트 그거 맞추는데 집중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한번 좀 띄워주실게요. 평균적인 근무 시간 워라벨이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신입사원 들어오면은 워라벨 요새 워낙 그런 게 이슈가 많이 되니까 한번 말씀을 이번 대리님께서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워라벨 같은 경우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이제 정규적인 출근 시간인데 보통의 경우에는 다 지켜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일부 부서나 또한 어떠한 업무를 맡고 있느냐에 따라서 야근이나 혹은 주말 출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있는 선배나 후배들이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무직군 쪽 얘기를 들어봤고 이번엔 전기 쪽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칼퇴를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유연근무제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8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을 하고 있고 이제 입사를 하시게 되면 상황에 맞게 이제 유연근무제가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유연근무제라든지 지금 회사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저희 사측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입사원들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질문 오는 것 중에 재밌는 질문이 있어서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릴게요. 전기요금 신입사원 입사하면 할인해 주나요? 이런 질문 하시는데 할인 받으시나요? 아니요, 전혀 다 내고 있습니다. 할인 절대 없습니다. 네, 전기요금 할인 안 해줍니다. 한전 입사해도 할인 안 해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질문 넘어가면서 제가 이게 실시간 질문 재밌는 게 많이 나오니까 제가 중간중간 요거는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취업 전과 후 생각이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요? 이거는 대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한전에 입사하기 전에 민원 응대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막상 이제 입사를 하고 보니까 저희 회사도 은행이나 동사무소 같은 그런 창구들이 있었고 또 그거에서 이루어진 모든 업무들이 다 민원과의 접점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면서 이게 내가 좀 생각해도 너무 겉으로만 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항상 이제 저희가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것처럼 민원인 분들에게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그분들에게 힘이 될 때도 있고 혹은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항상 제가 민원 응대할 때 고객의 입장에서 또 고객의 생각으로 말을 할 수 있게끔 항상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네, 대리님께서. 저는 일단 취업 전에는 그냥 무조건 한전에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업무를
진짜 해야지 좀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인재개발원에서 이제 시험으로 송변전과 배전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원하는 지역이나 하고 싶은 직무를 꼭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취업을 하면 지긋지긋한 공부는 이제 끝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취업을 해서라도 이제 설비나 이런 공부들이 계속 필요하더라고요. 네. 네, 뭐 요거는 이제 사전 질문 채팅 하나 띄우기 전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제 전과 후 입사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이제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한전을 준비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네요. 한 분씩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도전을 하고 싶은데 약간 걱정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채용 규모도 많이 줄어들고 채용 시기도 뒤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도전은 하고 싶지만 약간 두려움이 크긴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지금 회사 생활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도전은 하지만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이제 능력 좋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뭐 두 분 다 긍정적인 대답을 주신 걸로 알고 그 다음 질문 한번 받아서 해볼게요. 취업 후 가장 좋았던 것과 싫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요거 굉장히 뭐 지금 취업이라는 것 때문에 수험생들이 힘드실 것 같은데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취업을 해서 가장 좋았던 게 이제 명절 때 가족들한테 나 한전 다닌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았고, 이제 싫었던 점은 이제 이제 취준생 때는 매일 이제 주말 같았었는데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주말이 너무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게 제일 싫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입사하고 나서 가장 좋았던 점은 가족이 제일 기뻐했다는 게 제일 좋았는데요. 특히 부모님 뭐 비롯해서 특히 할머니가 주중에 꼭 전화를 경로당에서 하셔가지고 저한테 한전 다니는 손자다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내시는 게 그게 저도 참 제가 더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기억이 있고, 아직까지 제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 나쁘다라는 점은 아직은 못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질문에 대한 답은 충분히 됐던 것 같고요. 그냥 뭐 여기에서 한전 입사하면 가장 좋았던 게 월급이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월급을 받으니까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좀 들어온 것 질문 중에 하나 답변을 드리면, 송변전 직무에서 일하다가 배전 직무로 바꿀 수 있나요? 요 지금 뜬 질문은 제가 좀 이따 해드릴게요. 그 송변전 하다가 배전으로 바꿀 수 있냐는 질문이 있으신데, 요건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승진 시험을 그 직군을 바꿔서 보시면 됩니다. 조건을 맞춰가지고 보시면 되고, 그냥 기본적으로 근무하실 때 그 배전 직군에서 송변전 직군으로는 못 넘어가세요.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질문 답변 드릴게요. 동기들의 평균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네, 뭐 그냥 요거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동기들은 한 30 초반 정도 다 되는 것 같고요. 39까지 오신 분들도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남자 동기들 같은 경우는 한 28, 9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 여자 동기분들은 26, 7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나이대는 사실 뭐 평균이라는 거니까 그런 거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채용 당시에는 나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채팅창으로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 제가 요거는 저도 궁금한데, NCS 필기 시험을 준비하실 때 기간을 얼마나 잡고 뭐 문제집을 풀었으면 뭐 몇 번이나 풀었고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업 상관없이 모든 문제집을 다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거의 시중에 나와 있는 봉투 모의고사는 거의 다 풀어봤고, 이제 실제 시험에서 푼 개수는 이제 전공 포함 한 42개 정도 풀었고, 이제 오답이 감점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따로 찍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NCS를 할 때 굉장히 점수가 스터디 내에서 가장 낮아서 저는 스터디를 하나 더 해가지고 스터디를 2개씩 했었고, 초창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봉투 모의고사는 다 닥치는 대로 풀고, 나중에는 이제 피셋 위주로 문제를 바꿔서 피셋 문제를 많이 풀었던 것 같고, 이 실력이 이게 팍 오르진 않지만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약간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힘 잃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면 저처럼 오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사실 뭐 개인마다 공부량은 당연히 차이가 날 것 같고 그때 당시에 뭐 사실 뭐 찍어서 맞출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신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그런 게 참고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질문 혹시 있을까요? 그거 하나 좀 띄워주시면. 네, 어려운 민원을 접할 시 사업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뭐 민원이 워낙 뭐 사무 쪽도 많고 전기 쪽도 많은데 송변조 쪽에서는 혹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저는 이제 송변전 직군에서 송주법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송주법 파트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럴 때는 일단은 이미 화가 나신 상태로 전화를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때는 조금 충분히 들어준다거나 아니면 조금 있다가 전화를 다시 하면 조금 화가 가라앉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안 풀릴 경우에는 이제 현장 나가서 직접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도 거의 답변은 거의 비슷한데요. 일단 제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이 이제 PPA 전력수급 계약 관련 이제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민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민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하면 오히려 그 민원인 분들이 더 화가 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지침이나 규정들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한테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화로 안 될 때는 꼭 찾아오시는데 그럴 때는 뭐 물 한 잔 드린다든지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민원 관련해 가지고는 회사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업소에 민원 전화가 왔다가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부분을 제가 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드려도 이제 화를 많이 내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뭐 많이 겪어봤는데 그럼 또 잘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좀 들어드리면은 조금 이해하시고 그런 민원들 응대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질문 중에 제가 하나 이거 여쭤볼게요. 면접 질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이 뭐가 있나? 그런 질문이 있거든요. 뭐 인상 깊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저는 일단은 최종 면접에서 이제 친한 친구랑 좀 덜 친한 친구가 싸웠는데 누구 편을 들어줄 거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뭔가 간단한 문제였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 편을 잘못한 사람에게 좀 조언을 해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잘못을 판단하는 기준이 너에게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딱 들었을 때 상식에 어긋나면 이게 잘못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뭔가 가치관을 물어보는 문제 같아가지고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최종 면접 때 질문을 받게 됐는데 질문이 마지막에 평소에 보는 유튜브가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은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보고 있던 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걸 보고 있어가지고 그거 본다고 했더니 탐험에 관심 많냐 그래서 그렇다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유튜브로 잘 보지는 않는 것 같은데 네, 뭐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 또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혹시 전력 산업 분야의 지식을 접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을까요? 네, 요거는 뭐 준비하시면서 겪었었던 거를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공지사항이나 뭐 대외 활동 같은 이제 공지사항을 좀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국전력공사 관련된 활동이 뜨면 무조건 지원을 했었고 이제 서포터즈를 하면서 이제 전력설비 산업을 체험도 해보고 이제 또 인턴도 하면서 이렇게 뭐 대외 활동으로 이렇게 좀 체험을 많이 했었고요. 꼭 이런 대외 활동이 아니더라도 뭐 전기 관련 신문이나 한국전력공사 유튜브도 이렇게 구독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따로 저희 회사 관련된 대외 활동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은 없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에너지 기업 관련 전반을 다루고 있는 전기 신문이나 아니면 저희 한전 유튜브 혹은 또 저희 전력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또 책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책을 좀 읽어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한국전력공사라고 치시기만 하셔도 이제 정말 방대한 양의 정보가 나오거든요. 이제 뭐 기자단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쪽에 뉴스를 보신다든지 홈페이지에서 뭐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가 진짜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질문 들어온 것 중에 하나 셀렉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면접 준비는 필기 합격 후에 하셨나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필기에 일단은 올인을 하셨는지 아니면 같이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 필기 준비할 때는 필기만 좀 올인을 했고 이제 필기 시험을 보고 나니까 뭔가 붙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날부터 조금 전공 질문은 좀 연습을 했고요. 이제 면접이 합격이 되고 나서는 바로 면접 스터디를 구해가지고 면접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필기에 일단 제일 먼저 우선점을 뒀던 건 이제 필기 합격이었기 때문에 서류가 아무리 100배수더라도 필기에서 바로 2배수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주안점을 뒀고 이제 면접은 그 당시 합격했을 때 그때부터 스터디를 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뭐 요거 파생돼서 제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대졸 전형이 이제 서류 전형이 있고 직무 면접이 있고 종합 면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경쟁률로 따지자 그러면 서류 전형, 필기 전형이 사실 경쟁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합격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필기를 합격했을 때가 기뻤는지 아니면 최종 면접 합격했을 때가 기뻤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필기가 좀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험은 한번 떨어진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때 막 거의 손 떨면서 이렇게 결과를 하긴 했었는데 다행히 좋은 결과가 있어서 좋았고 최종도 좀 많이 떨렸긴 했습니다. 저도 답변이 똑같은데요. 필기를 이제 하도 여기저기 막 다니다 보니까 항상 이제 불안만 보다가 당연히 이번에도 떨어졌겠지 하고 딱 봤는데 합격이라고 써놓고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최종 합격은 당연히 기분이 그때도 당연히 좋았습니다. 저도 요 동일한 전형으로 입사를 했었는데 필기 전형 합격했을 때가 제일 기뻤었던 것 같아요. 최종 면접 뭐 물론 당연히 떨리고 진짜 면접 볼 때 막 손에 땀이 나고 그랬었는데 필기 전형 합격했을 때가 제일 기뻐서 그때 이제 저는 집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확인을 하고서 집에 가는 길에 내가 교통사고 당해서 면접을 못 보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도 해본 적이 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취업 준비 기간 이런 질문도 있어요. 취업 준비를 한전만 딱 특화돼서 준비를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기업도 같이 준비를 하신 건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아무래도 정기직이기 때문에 한전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전만 좀 준비를 열심히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기업을 시험을 안 보러 간 건 아니고 다 시험 치면서 이제 한전을 중점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같이 질문 뜬 것 중에 취업 지원한 회사 수는 어떻게 되나요? 합격 전에? 저는 뜨는 대로는 다 지원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때 한전을 물론 주안을 두고 했지만 저도 셀 수 없는 곳에 많이 지원을 하고 많이 떨어져 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입사 당시에 그런 준비하면서 이제 뭐 자기소개서에서 오타도 내고 막 기업명 잘못 써가지고 오타도 많이 내보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당시에 그런 기억이 있고 이제 사전 질문 또 띄워주시는 과정에 제가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전공 이제 정기 같은 경우에 전공하고 NCS가 문항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전공하고 NCS 공부 비율은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궁금해요. 제 경우에는 조금 전공은 자신이 있었는데 NCS가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전공 한 50, NCS 50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이제 취준생분들이 어떤 것이 이제 약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맞게 비율을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전 질문 혹시 지금 있는 게 있으시면 하나 띄워주시죠. 한전이 다른 회사보다 좋은 점은 무엇인 것 같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 혹시 대리님 먼저 답변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회사보다 좀 더 제 생각입니다. 좀 더 젊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제 저희 사업소 같은 경우도 되게 신입사원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회사의 조직 문화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를 저는 체감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회사 좀 보통 공기업을 생각하면 이제 난 고루하다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회사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적응하는 그런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전이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어른들한테 한전 다닌다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할머니들도 심지어 한전 다닌다고 하면 다 최고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걸로 회사에 당연히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실시간 채팅 올라오는 것 중에 제가 간략히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거 빨리 말씀드릴게요. 고졸로 입사하면 어떤 직무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대졸하고 동일한 직무를 하고요. 연봉 등급만 다릅니다. 그거는 참고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복지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사실은 복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해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게 그거는 나중에 그 규정하고 이런 거 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 그런 복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만족하면서 다닐 만한 복지 정도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혹시 준비된 게 없으시면은 제가 여기 실시간으로 올라온 것 중에 검정고시로 대졸 지원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검정고시로 지원 가능합니다. 대졸 공채라고 지금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데 모집공고로 보시면은 대졸 수준 공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만 지원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이 돼가지고 그 자격 요건만 맞추시면은 누구나 지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검정고시로 지원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국가유공자 전형 공고가 언제 뜰까요? 요거는 보훈 채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훈처랑 같이 얘기하면서 하니까 그건 보훈처에 문의 주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저희가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요거 질문 하나만 받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공을 준비할 때 기출을 푸셨나요? 아니면은 이론 위주로 공부하셨나요? 이것도 뭐 사무 말고 전기 쪽에 해당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전 전공 같은 경우에는 막 기출만큼 엄청 난이도가 있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이론 위주로 좀 공부를 했고 이론책을 한 2-3번 정도 계속 봤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추가로 팁을 말씀드리면 이제 공기업 기출 문제라고 또 이런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 좀 시간을 좀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수많은 질문들을 신입사원분들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모집 공고하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상세히 보면 사실 지금 해주신 질문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 한전 채용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저희가 아까 1부에 나왔던 직원들하고 저희하고 직접 답변을 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 어땠는지 이렇게 질의 시간 가지니까 한번 소감만 말씀하시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저도 이제 취업 준비할 때 이제 막 한국전력공사 채용 설명회 하면 막 참가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취준생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셔서 꼭 저처럼 이제 채용 설명회 할 날을 기다리시며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누구보다도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실 거라고 저도 정말 공감을 하는데요. 정말 그 어느 상황에서라도 자기 자신을 믿고 끝까지 하시면 나중에 제가 회사에서 좋은 선후배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과정은 여기까지고요. 뭐 이런 게 많이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까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사하셔서 선후배 관계가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인사 마치고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